자, 녹화 수업 시작합니다. 일단 그 이번 주 화요일에 결석한 사람은 3회차 수업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회차 수업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네 오늘 클리닉데이에 파일에다가 집어놨어요. 그 3회차에서는 지문을 7번, 8번을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회차 수업에서는 우리가 3번, 5번, 8번 세 지문 냈거든. 그래서 일단 3회차 7, 8번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4회차 3, 5, 8번을 할 거다. 아니? 자, 그래서 이제 3회차 7번, 8번 지문 먼저 봅시다. 자, 3회차 그 7번 어법 문제인데요. 자, 1번 그 because의 밑줄 꺼져 있는데 이제 because의 밑줄 꺼져 있으면은 뒤에 because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이 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죠?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뒤에 the compound 뭐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 eucalyptus가 전치사고 묶이고 여기가 있구나. 여기까지 묶이는구나. 그 다음에 동사 kept. 그 다음에 the cute little animals 뭐 목적어. 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절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 because를 쓰는 게 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앞에 이게 so가 있거든. 우리가 so 하면 생각나는 거 없냐? so 형용사 부사 다음에 뭘 쓸 수도 있어요?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뒤에 있는 that 뒤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은 얘가 이제 결과가 와야 돼. 결과. 근데 여기는 because를 썼다고요. 그럼 우리가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원인이 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because가 쓰여서 뒷문장이 절이 있다. 이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so랑 짝지어서 so that 구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조금 동시에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 뒤에 결과가 있냐 아니면은 이 뒤에 원인이 있냐. 이것 좀 해석을 좀 요구하는 문제여서 사실 알고 보면은. 알았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코알라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 수면일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코알라가 아주 무기력하고 혹은 게으르다고. 자, 이거 because 쓰면은 뒤에는 코알라를 게으르게 하는 원인이 와야 된다. 유칼립투스에 있는 나뭇잎에 있는 어떤 화합물, 혼합물이 그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in a drugged out state. 약간 조금 우리가 drug이라는 게 어떤 그 약이잖냐. drugged out 하면은 뭔가 약간 약 먹으면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알딸딸하지. drugged out state 하면 약간 정신이 몽롱한 그런 의미야. 그러면 이런 게 보는 거야. 정신이 몽롱한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무기력한 거. 이 뒷부분이 원인으로 보고 얘를 갖다가 결과로 보는 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정신 상태가 몽롱하니까 약간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번은 해석을 해 봤을 때 그 because 뒤에가 지금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야. 됐어요? 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도 이제 대시 있는데 일단 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대세 정체를 먼저 결정합시다. 코알라는 주어고 have가 동사고 에너지가 목적어란 말이야. 그래 얘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그 완전한 문장이면 이 that을 갖다가 뭐로 처리해야 돼? 무조건 접속사로만 봐주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 관계대명사를 못 쓴 자리고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되냐? 그럼 우리가 접속사 하면은 얘가 기능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돼. 뭐? 첫 번째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 두 번째 동격. 자, 일단 앞에 뭐가 있냐면은 nutrient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명사 뒤에 대서 쓰면은 이거는 이제 동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동격 처리로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해석을 해봐. 코알라들은 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영양소. 이게 맞냐? 안 되지 해석이. 이 동격으로 해석이 가능하려고 하려면은 라는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코알라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영양소. 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동격을 보는 건 불가능한 거게 돼 있고. 그럼 문장 성분으로 쓸 수가 있나? 뭐 이걸 보려면 우리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래서 앞문장을 봐. 자, 지웁니다 이제. 여기 얘가 주어겠지. 그 다음에 has 전 동사 있고요. 그 that 접속사 안에 leaves가 주어, are 동사, low 보지. 그럼 여기서 이미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완전한 문장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 주, 목보가 이제 필요 없는 자리라고요. 됐어요? 그럼 뭐야 이거 동격도 아니고 그러면은 문장 성분도 아니네. 근데 뒷문장이 완전하네. 이게 대체 뭐란 얘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얘가 있어 얘. 그럼 우리가 so랑 that이랑 짝지어서 so that 구문이 가능하지. 그 so that 구문을 쓸 때는 그 that이 반드시 접속사로 써야 된다고요. 아니? 그럼 해석해 봅시다. 최근 연구는 보였다. 그 잎사귀들이 아주 영양가가 낮아서 그 코알라가 먹는 잎사귀가 영양가가 너무 낮아서 코알라는 에너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제 so that 구문 하면 원인과 결과가 되어야 되잖니. 에너지 영양가가 너무 없으니까 그거를 먹는 코알라는 이제 에너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결과로 봤을 때 2번도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so랑 보고 so that 구문이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다. 우리가 do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뒤에 있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때는 do를 해석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really처럼 해석해주면 돼. 정말로, 진짜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뒤에 3번 뒤에 뭐가 있냐? move라는 일반 동사가 있죠. 그래서 얘는 move를 강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지금 앞에 to가 붙어 있어서 to have pp 형태의 완료 부정사야. 자, 우리가 to have pp 형태의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는 거냐? 문장의 동사보다 그 전 시제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시제 문제야. 우리가 시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시제성 어구 파악이 중요해. 뭐 그런 거 있잖냐. yesterday가 있어. 그걸 현재 시제에 쓰면 안 되지. 뭐 tomorrow가 있어. 내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미래 시제에 써야 되는 것처럼 이 시제성 어구 파악을 하는 게 조금 좀 중요한 문제야. 자, 여기서는 그 시제성 어구가 뭐냐면은 바로 얘가 over가 뭐뭐 너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가 시간의 의미가 될 때는 뭐뭐 over가 뭐뭐의 동안 뭐뭐에 걸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서 over가 뭐뭐 동안이라는 그 일종의 기간의 개념이야. 제가 우리가 기간의 개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시제를 써야 돼? 완료 시제를 쓴다고. 현재 완료든 뭐 과거 완료든 뭐 미래 완료든. 됐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동사가 appear 얘가 지금 현재 시제라고요. 그럼 뭐야 appear 얘는 못 쓰는 거 아닌가? 근데 appear를 지금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잖냐. 문제가 appear 밑줄 꺼져 있는 게 아니라 to have shrunk의 밑줄 꺼져 있다고. 그럼 잡아. to have pp가 문장의 동사보다 전 시제일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 over는 완료 시제를 쓴다고 했었지. 그럼 우리가 이 to have pp를 쓴다는 얘기는 문장의 동사보다 전 시제니까 appear가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보다 전 시제는 뭐가 돼? 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되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over the last few century라는 그 시제성 어구를 동사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가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to 부정사가 받아준다는 얘기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 전 시제의 현재 완료 시제로 간주하면은 뭐 4번도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4번은 그래서 결국은 뒤에 있는 over the last few centuries를 보고 문장의 동사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말을 못 받아주니까 to 부정사가 뒤에 있는 말을 받아주기 위해 완료 부정사를 썼다. 완료 부정사를 쓰면은 현재 시제보다 전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과거 혹은 현재 완료가 되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좀 더 적절한 거예요. 이 over라는 기간의 개념에 있는 그런 말이니까. 됐을까?
자,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인데요. 우리가 each는 이게 소유격 뭐 인칭 대명사였냐? 문장 구조를 봐. 코알라는 주어고 is가 동사고 animal이 벌이야. 그 다음에 얘 여기를 보면은 feed이 동사 부분이야. 그럼 우리 each brain을 뭐로 봐야 돼? 주어로 봐야 돼. 그죠? 그 다음 half of each skull이 목적어야.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절을 이게 지금 접속사랑 관계사가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접속사랑 관계사 없이 주어 동사 절을 두 개를 연결한 것이다. 선생님 그럼 혹시 여기에 그 접속사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 한번 그렇게 봐봐. 접속사 대신 생략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로 볼 거야? 지금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문장이야. 완전 문장인데 지금 뭐가 생략됐다고 볼 거냐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야. 뭔가 생략된 게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되냐? 얘를 갖다가 슬쩍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주면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여가지고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animal 얘가 이제 선행사의 개념이 되는 것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 뭐 한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자, 다음 바로 옆에 있는 8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8번 지문 바로 읽어볼게. 어렵지 않다. 자, 화가들은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무한한 범위의 색깔들을. 그 다음에 얘는 마음대로 그런 의미야. 그들의 마음대로 무한한 색깔의 범위를 뭐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 시기에는. 근데 현대 시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유체 세계 폭발이 있었어요. 어떤 그 혼합 화학물에. 그래서 1번 explosion 얘가 이제 폭발이란 뜻이 아니냐. 야, 너네 인구수가 폭발했다 하면 그 인구수가 뭐 했다는 얘기야? 엄청 증가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 이게 유체 세계 폭발하면 결국에는 세계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아니, 세계 증가 얘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무한한 색깔의 범위를 가지고 있대졌냐.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의 범위가 무한해.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좀 지울게. 자, 여기 그러나 뒤집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많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 그러나 화가들은 모든 색깔들을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이 many 뒤에는 화가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painters. 많은 화가들은 사용해 왔다. 놀라울 정도로 restrict가 무슨 뜻이야? 제한적이냐.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인 어떤 선택을 뭐 이용해 왔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적인 선택은 색깔을 많이 쓰는 걸까 적게 쓰는 걸까?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제 적게 쓴다라고 봐야 돼. 적게 쓴다. 앞에서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걔를 갖다가 얘 뒤집어. 그러면은 그 정반대의 적게 쓴다. 이렇게 봤을 때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요. 됐어? 그래서 2번의 답의 근거는 얘야 얘. 앞문장을 뒤집는 예의 존재. 됐어? 자, 다음 지워. 자, 다음 3번. 자, 여기서 볼 건데 갑자기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뭔지 이름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앞에 뭐가 생략된 걸 본다고 했어요? 예시라고 했죠. 예시가 for example가 그냥 없는 거로 봐야 돼. 그럼 이게 뭐의 예시겠어? 적은 색상 사용의 예시일 거 아니야. 자, 몬드리안은 제한시켰다. 그 자신을 거의 3가지 주요한 색깔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뭐 하기 위하여?
그의 검은색 격자로 이렇게 된 그림을 그리고 카슈미르 말라비치 뭐 얘도 사람이겠죠? 은 작업을 했다.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 비슷한 스스로 부여한 제한 사항을 가지고 일을 했다. 야 색깔을 3개만 썼어요. 그 다음에 얘도 제한된 색깔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예시야. 색깔 적게 썼다 예시라고. 근데 뒤에 인물이 또 나와.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색깔이면은 충분했다. 야, 한 가지 색깔은 충분했다. 그럼 이것도 뭐 예시야? 색을 적게 썼다. 그거의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다음 뒤에 마저 읽어볼까? 프란츠 카라이나의 예술은 전형적으로 흰색 위에 검은색이었다. 그럼 이거는 색깔 몇 개 썼단 얘기야? 2개 썼단 얘기야. 그럼 얘도 색깔 사용을 적게 썼다라고요. 알았니? 자, 그럼 싹 다 지우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예시란 얘기야.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색 사용 적게 예시가 됩니다. 됐냐? 자, 다음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이것에는 새로운 게 없다. 이 this가 의미하는 것도 색 사용을 적게 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었대. 그럼 이런 화가들이 그 색 사용을 적게 하기 이전에도 더 오래된 화가들은 마찬가지로 색 사용을 적게 했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뒤에 그리스랑 로마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만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럼 이것도 색 사용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색깔을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썼을까? 그래서 자, 지울게요. 자, 불가능합니다. 뭐 가주어 진저겠지.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스 둘 다 그 고대 그 다음에 현대 둘 다에서 자, 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expand 하면 확장시키다 하냐? 그 우리가 확장된 팔레트야. 우리가 팔레트를 물감을 갖다 이렇게 담는 데 쓰는 거 아니야. 근데 팔레트가 확장됐어요. 그럼 팔레트를 왜 확장시키겠어? 색깔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 적게 쓰기 위해. 얘는 이제 색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색깔 사용을 많이 하는 게 도와주니까. 뭘 도와줘? 정교함과 그 다음에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 정교함과 이해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냐? 색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여기에다가 도움을 주려고 하려면은 얘네 앞에 있는 그 화가들 전부 다 색 사용을 많이 했어야 됐잖냐. 그 색 사용을 다 적게 한다라고. 5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는 얘기야. 5번은 이제 글의 주제인 색 사용을 적게 한다에 모순이 됩니다.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뒤에는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3회차 지문은 2지문을 전부 다 해봤어요. 자, 끄고요. 이제 4회차 펴보도록 해봐. 4회차 프린트 화요일에 결석한 사람은 안 갖고 있을 거다. 그거 너네 그 클리닉 파일에 껴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 알았어? 자, 4회차에는 몇 번을 보냐면은 3번을 볼 거예요. 자, 편히 자 봅시다. 조금 얘는 어려워요. 이제 자, 전 세계 경제 시장의 connectedness 연결성은 연결되어 있음은 만든다. 그것을
취약하게. 어디에 취약하게 만드냐? 잠재적인 감염에. 야, 우리가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A가 아파, 병들어. 그럼 우리가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B도 뭐가 될 수가 있어? 전염될 수가 있다고요. 그 의미야. 오늘날의 경제시장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의미. 다음, 재정적인 실패는 나아갈 수가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서 은행에. 그리고 인슈러 하면 이제 보증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고. 만약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보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돈을 이제 빌리는 사람이 돈을 못 갚잖냐? 그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아야 되거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마치 감기처럼 퍼지면.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앞문장,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의 어떤 예시 정도로 봐주면 돼. 만약에 돈을 빌리는 애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증인한테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보증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럼 은행에까지 문제가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다. 되니? 자,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뭐 읽었지? 오늘날의 경제 시장에서는 뭔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곳으로 문제가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읽었는데 걔를 갖다가 뭔가 다른 말 하고 싶은가 봐. 뒤집어. 자, 그러나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다. when it comes to는 그냥 통째로 about이랑 똑같은 의미잖아. 뭐에 관하여서는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냐? 그러한 시장에서의 전염성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예상 가능한 문제야. 왜? 오늘날의 경제는 뭐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것도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좀 다른 말 하고 싶어. 예측 불가능한 특징들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어떤 문제들도 있다. 됐어요? 거기 봐.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뭐가 없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접촉이 없어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앞쪽에는 예상 가능한 문제라고 했고, 그러면 뭐가 있어서 예상 가능하다고 말 수가 있는 거야? 접촉. 이 connectedness, 이게 연결이지 않냐? 연결이랑 접촉이랑 비슷한 의미를 보는데 큰 문제가 있니? 없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염이 접촉되어 있을 때는 전염이 일어나는 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접촉이 없어도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자, 다음. 자, 은행은 insolvent 하면 파산한, bankrupt랑 똑같은 의미야. 은행은 파산할 수가 있다. 심지어 뭐가 없더라도 투자 실패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 투자를 실패했어. 그 은행이 파산하는 거 그거 예측 가능한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은행이 투자 실패를 안 했어. 잘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망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지. 됐어? 자, 그다음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요. 자, 여기에는 일단 그 보기를 보니까 다 주어 동사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가 재정시장에 뭔가 할 수가 있다. 마치 뭐처럼? 잇따른 실패처럼. 근데 잇따른 실패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냐? 나쁜 투자 때문에.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재정시장에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투자 실패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just as가 마치 뭐뭐처럼 그런 의미 아니냐? 그럼 여기에도 실패가 와야 돼? 아니면 성공이 와야 돼? 반드시 이제 실패 관련된 말이 와야 돼. 근데 그 실패가 뭐랑 관련되어 있어야 되냐? 접촉이 안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상이 안 되는 거.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어떤 실패가 빈칸에 와줘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자, 다음. 자, 만약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믿는다면 뭐라고 믿어? X라는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왠지 이 은행이 파산할 것 같은데, 오늘 느낌이 왠지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은행은 정말로 이제 파산할 수가 있다. 뭐지? 내가 그냥 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예상, 생각, 뇌피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은행이 망할 수가 있다고요. 자, in fact의 기능은 뭐죠? 이거 강조야, 강조야.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결국은 앞문장이랑 비슷한 의미겠어? 전혀 다른 의미겠어요? 비슷한 의미일 거라고. 앞문장 뭐였니? 생각만으로, 내 느낌만으로 은행이 망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었잖냐. 얘도 아마 이 부분 비슷한 그런 의미일 거라고, 얘가. 됐어?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읽어보셨냐? 자, 읽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이 X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혹은 우리의 집단적인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뭐였니? 이거는 내가 나만의 생각이야. 나만의 생각만으로도 은행이 망할 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fear, 공포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고. 됐니? 그 막연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고. 자, 다음. 우리 모두 심지어 알고 있다. X은행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건강한 투자로. 투자를 잘해. 잘 관리가 되고 있어.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인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가 돈을 꺼낼 마지막 사람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잘 하고 있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돈을 다 빼낼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은행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는 거야, 없게 되는 거야. 없게 되니까 나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지. 그지? 그러니까 나도 빨리 은행 가서 돈 찾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다 빼내기 전에 나도 빨리 돈을 빼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초조함, 어떤 긴박감, 그런 게 드는 것이지. 됐어? 문제는 뭐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니까. 은행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공포, 두려움, 막연한 어떤 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돈을 다 빼내가는 거야. 야, 고객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내가면 은행이 뭐가 되냐? 망하는 것이지. 그죠? 자, 재정적인 고통은 자기 충족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어떤 재정시장의 어떤 그 측면이다. 여기서 그 자기 충족적이라는 얘기는 그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은행의 못함, 투자 실패, 그런 게 있다는 걸까? 아니면은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 그런 걸 말하는 걸까? 얘는 결국은 주관적인 어떤 생각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공포 같은 거.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칸 부분 다시 읽어보면은 밑에를 읽어봤죠? 나만의 생각, 공포, 그것만으로 이제 은행이 망할 수가 있다고. 야, 은행 입장에서 고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공포만으로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거, 그게 예측이 가능한 거니?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실질적인 어떤 고객과 손님의 접촉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 이것도. 됐어요? 자, 그래서 뭐 답을 고르면은 1번이 됩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어디에? 재정시장에. 그래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결국은 뭐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됐어? 자, 그래서 3번은 풀어봤고요. 다음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5번. 한 연구는 조사했습니다. 글자 좀 적구나.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어떤 편견에. 근데 어떤 식으로 생긴 편견이냐? 맹목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맹목적인 가정. 쟤는 그냥 뭐뭐일 것이다.
근데 그 가정이 약간 좀 근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맹목적인 거 있으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가정을 하면은 어떤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편견이 어떤 경제적인 대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제적인 대가란 결국 이제 일종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연구자들은 한 무리의 덴마크 이제 10대들한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권이냐? 두 명의 사람들 중 한 명과 함께 일할. 야, 너 저 사람과 일할래? 아니면 저 사람과 일할래? 이런 선택권을 줬다고. 자, 그 10대들은 그들 중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두 명의 사람 중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 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름이냐? 암시하는 이름이야. 뭘 암시해? 그들이 비슷한 인종 혹은 종교적인 배경의 사람이라는 그 10대들에게. 그리고 그 두 명의 사람 중 나머지 한 명의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암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암시하고 있었냐? 그들이 다른 인종 혹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덴마크 10대들에게 너네 누구한테 일할래? 라는 선택권을 줬어. 근데 A는 뭐 줄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B는 예를 들어서 칭따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시다. 야, 그러면 우리가 덴마크 10대들한테 약간 좀 익숙한 이름은 줄리아겠어? 아니면 칭따오겠어? 줄리아겠죠. 그죠? 자, 다음. 그 연구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10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8% 적은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 돈을 적게 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들이 누군가와 일한다면. 근데 어떤 누군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똑같은 인종 혹은 종교적인 배경의 어떤 그 사람과, 그러니까 덴마크 10대는 결국은 누구랑 일하면은 돈을 적게 벌어도 돼라고 생각한 거야. 에이, 익숙한.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쟤는 나랑 비슷한 어떤 인종, 아니면 나랑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고,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자기랑 좀 비슷한 종교 아니면은 성향 아니면은 인종과 좀 일을 하는 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하니까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과 일하기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과 일하면은 돈을 적게 벌어도 돼라고 말을 했었다고요. 자, 다음.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분명했다. 10대들 사이에. 어떤 그 다수 인종적 이름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소수 어떤 인종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 다음. 10대들은 맹목적으로 가정을 했다. 뭐에 관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의 인종에 관하여. 그러니까 잠재적인 동료는 결국 같이 일할 사람 아니야. 즉 이 덴마크 10대들은 그 A가 가지고 있는 줄리아라는 그 이름만 보고 뭐라 생각한 거야? 나랑 비슷한 인종이겠거나 나랑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가정한 것이지. 이름만 보고. 아니야? 이름만 보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편견을 그런 가정에 적용시켰다. 어느 정도까지? To the point 왜 하면 어느 정도까지야?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편견이 그들의 잠재적인 소득을 reduce, 낮추는 정도까지.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소득을 낮추는 정도까지 편견을 적용시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누구랑 일했다는 얘기야? A랑 일했다는 얘기야. 자, 그 일은 요구했다. 두 명의 10대들한테 단지 겨우 90분만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하는데 10대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비슷한 어떤 그 환경을 가진 사람이겠거니라고 조금 추정 혹은 가정한 그 A라는 그 줄리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일하기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밑에 있는 요약문을 읽어봅시다. 자, 얘가 주어가 얘야. 스터디가 주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계사고요. 서제스트가 동사.
그래서 이 큰 해석은 뭐뭐한 연구는 suggest 보여줍니다.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볼까? 10대들이 표현했어요. 뭘 표현했냐? 뭐뭐를 누구랑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심지어 잠재적인 어떤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에 대한 즉 얘가 의미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일종의 그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10대들이 일하기를 뭐 했죠? 뭘 보였을까? 자, preference 하면 선호, hesitation 망설임, 그 다음에 inability 하면 이거는 무능합니다. 10대들이 자기랑 비슷한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과 일하는 거를 뭐 했어요? 망설였어? 아니면 좋아했어? 선호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2번, 4번, 5번은 다 탈락이야. 1번이랑 3번 중에 골랐어야 됐어요. B번이 그러니까 단어 수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뭐뭐보다 중요하다. strength는 알죠? 강화시키다. 됐냐? 자, 그래서 이제 10대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선호했는데 그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그 편견에 근거한 가정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냐? 이성적인 경제적 행동.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인 경제적 행동이란 손해일까 아니면은 이득일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득이야. 야, 이제 이성적인 경제적 행동을 손해로 생각하는 사람 대체 누구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득보다 중요했다 그랬지. 이득보다 중요한 거야. 뭐가? 자신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편안함, 마음의 안정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8번. 자, it seems natural, 자연스럽습니다. 묘사하는 게 특정한 환경적 조건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극심한, 가혹한, 혹독한, 온화한 아니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조건들이 extreme 할 때, 뭐 midday heat over desert, 뭐 이게 예시겠죠. 사막의 한낮의 더위, 그래 극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남극 겨울의 어떤 추위, 극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냥 Great Salt Lake, 뭔가 이 소금으로 되어 있는 어떤 호수겠죠. 거기에 salinity, 염도, 그런 것들은 극심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this 앞문장이겠죠. 어떤 환경의 극심함, 그것은 오로지 의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한테 극심하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기분은 이제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분사 구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뭐를 고려하면 우리의 어떤 생체적 특징들을 고려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tolerance, 뭐 인내를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극심하다라고 말하는 거 있지. 그거는 우리한테만 그런 거고, 우리 인간한테만 그런 거라고. 아냐? 다음. 자, 캡터스 하면 뭐 선인장에게는 극심한 무언가가 없다. 사막의 어떤 환경에 관하여. 그런데 그러한 사막의 환경에서 선인장들은 진화를 해왔다. 그리고 뒤에 마저 이어주고 있어. 세미콜론. 그 남극의 얼음으로 뒤덮인 땅도 극심한 환경이 노가 붙었으니까 아니다라고 해석하겠지. 누구한테는? 펭귄한테는. 그러니까 펭귄한테는 그 남극의 추위가 그렇게 극심하다고 말하지 않아. 걔네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사막에 살고 있는 선인장이 있지. 걔네한테도 사막의 그 더위가 극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야, 만약에 이제 펭귄이랑 펭귄이랑 선인장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극심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려면은 걔네들은 거기에 현재 존재하지 못하겠지. 이미 죽었겠지. 적응을 못하고.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간 적응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잖냐.
그럼 걔네한테는 그런 환경이 뭐 그냥 그럭저럭의 환경일 뿐이지 극심하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됐을까? 자, 다음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가 읽은 게 내용이 뭐냐면은 극심한이라는 말 있죠. 극심한이라는 말은 인간 관점이야. 인간 관점. 그 다음에 그 현지의 생물한테는 그 적절한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야. 인간 관점에서는 극심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현지 생물한테는 극심한 환경이라는 말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을 거라고. 걔네한테는 이게 약간 좀 자연스러울 뿐인 것이지. 됐어? 자, 다음 게으르고 위험하다 생태학자들이 가정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생태학자면 결국 이거 인간 아니냐? 인간이 뭐뭐라고 가정 추정하는 거는 게으르고 위험한 것이다. 자, rather 뒤에 오히려 이런 말 있죠. 오히려 생태학자들은 벌레의 눈이나 아니면은 식물의 눈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환경에 관한. 이 생태학자가 자기 인간의 눈이 아니라 벌레나 식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관점을 인간이 그 환경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라는 얘기 아니면 버리라는 얘기야. 버려라 라는 의미라고요. 인간의 관점이 아닌 어떤 벌레나 식물의 관점으로 하는 얘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버리고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관점을 보라는 얘기가 돼요.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 읽어봐. 야, 위험하고 게으른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르고 위험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현지 동물들의 그 눈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위험하고 게으른 것이냐? 인간 관점에서 보는 게 이게 이제 위험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거라고 봐야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됐어? 맞아, 이거 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그걸 바라보듯이. 뭐 harsh나 benign과 같은 감정적인 말은 혹은 뭐 상대적으로 뜨거움과 추위와 같은 그런 것들은 사용되어져야 한다. 생태학자들에 의하여 only with care, 신중하게. 우리가 신중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는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그런 말들 갖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 관점으로서 어떤 환경에 대해 극심한이라는 아니 온화한 아니면 콜드하다 핫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거는 인간 관점으로 뭔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4번인 것이지. 자, 그래서 뭐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환경을 sense, 감지할 것이다. in the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인간의 방식 아니야. 이게 그 의미야. 다른 생명체들도 우리처럼 인간처럼 환경을 바라보겠지라고 가정하는 게 결국엔 다른 생물들도 인간처럼 환경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 이제 나머지 것들 하면 돼. 자, 끝. 안녕.